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해설자 박건강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의학 연구와 전문의 자문을 바탕으로 건강 정보를 쉽게 풀어드리는 해설자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 그리고 서울대병원 수면의학센터에 공개된 연구 자료들을 참고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릅니다. 오늘 영상은 어디까지나 참고 정보이며 증상이 있으시거나 걱정되신다면 반드시 정형외과나 신경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평생 믿어왔던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기엔 위험할 수 있는 습관 하나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제가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낮은 베개가 편해. 목이 덜 아파. 실제로 60대 이상 어르신 중 상당수가 낮은 베개를 선호하십니다. 특히 높은 베개를 베면 목이 꺾인다, 허리가 불편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편하다고 느끼는 게 정말 몸에도 좋은 걸까요? 안타깝게도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추, 즉 목뼈를 지탱하는 근육과 인대가 약해집니다. 또 목뼈 사이의 디스크도 얇아지면서 탄력이 줄어들죠. 이런 상태에서 베개가 너무 낮으면 머리 무게약사에서 OKG가 그대로 목으로 쏠립니다. 겉으로는 편안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목뼈가 평평하거나 뒤로 젖혀진 채 밤새 눌려 있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6시간에서 8시간씩 수년간 반복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경추 각도가 평평해질수록 목 주변 혈관 압박이 증가하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목이 왜 중요한 걸까요? 목 뒤쪽에는 뇌로 가는 아주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갑니다. 경동맥과 척추동맥이죠. 이 혈관들은 목뼈와 근육 사이를 지나면서 뇌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베개가 너무 낮아서 목이 뒤로 젖혀지면 이 혈관들이 미세하게 눌릴 수 있습니다. 마치 호스를 살짝 꺾으면 물줄기가 약해지는 것처럼요. 대한신경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경추의 각도가 부자연스러울 경우 뇌혈류가 최대 15에서 20% 감소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15에서 20%면 큰 수치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단기간엔 몸이 적응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특히 이미 혈관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 임상에서 정형외과나 신경과 전문의들은 이런 환자분들을 종종 봅니다.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다. 어지럽고 눈이 침침하다. 잠을 잤는데도 피곤이 안 풀린다.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면 의사들은 목 상태와 수면 자세를 확인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베개 높이예요. 물론 이런 증상이 베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고혈압, 빈혈, 수면 무호흡증 등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으시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베개도 분명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낮은 베개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혈류만이 아닙니다. 수면 무호흡증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베개가 너무 낮으면 기도가 평평해지면서 숨길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코골이가 있으신 분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자다가 숨이 막히는 것 같아 깜짝깜짝 깬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싹 마르고 목이 칼칼하다. 이게 바로 기도가 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수면의학센터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베개 높이가 3cm 이하로 낮을 경우 수면 무호흡 지수가
평균 1.8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개인차가 큽니다. 체형, 목 길이, 턱 구조에 따라 다 다르죠. 하지만 분명한 건 낮은 베개가 단순한 편안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미 수면무호흡증이 있으신 분이라면 베개 높이 조정만으로도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수면 클리닉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병원에서 실제로 이런 케이스들을 봅니다. 한 70대 환자분이 이런 증상으로 신경과를 방문하셨습니다. 낮에 갑자기 머리가 멍해진다. 한쪽 눈이 잠깐씩 침침해진다. 어지러워서 걸을 때 비틀거린다. MRI를 찍어보니 목뼈 사이 간격이 좁아져 있고 혈관이 S자 형태로 눌려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뇌혈류 저하로 인한 일시적 허혈 증상, 즉 미니 뇌졸중 전조 증상입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그분은 20년 넘게 아예 베개를 안 베거나 수건 한 장 정도로만 주무셨다고 합니다. 평생 낮은 게 편하다고 믿었는데 그게 제 목을 조이고 있었네요. 이 말이 저한테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편하다고 느끼는 게 오래된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베개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베개가 좋은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딱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목 길이, 어깨 넓이, 체형이 다르니까요. 다만 일반적인 권장 기준은 있습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와 수면의학 전문의들이 공통으로 권장하는 높이는 6cm에서 8cm입니다. 이건 누웠을 때 귀와 어깨가 일직선이 되는 정도예요. 머리와 목이 자연스러운 시작, 곡선을 유지하는 높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머리만 받치지 말고 목 뒤쪽까지 부드럽게 지지해주는 구조여야 합니다. 그래야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고 기도도 열려서 수면의 질이 올라갑니다. 요즘 경추 베개, C커브 베개 같은 제품들도 많이 나오는데 꼭 비싼 걸 살 필요는 없습니다. 수건을 여러 번 접어서 6cm에서 8cm 정도 높이를 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일주일 정도 써보시면서 내 몸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옆으로 누워 잘 때는 베개가 좀 더 높아야 합니다. 어깨 높이만큼 받쳐줘야 목이 꺾이지 않거든요. 만약 베개를 바꿨는데도 목이 아프거나 두통이 계속되거나 수면 중 호흡이 불편하다면 그땐 정형외과나 수면 클리닉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혹시 내 베개가 맞는지 궁금하시죠? 간단하게 집에서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가 체크리스트. 1.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뻐근하거나 뻣뻣하다 베개가 안 맞을 수 있음. 2. 자고 일어나면 어깨나 등이 결린다 베개가 너무 낮거나 높을 수 있음. 3. 자는 동안 베개에서 머리가 자꾸 빠진다 높이나 재질이 안 맞음. 4. 아침에 두통이 있거나 눈이 침침하다 뇌혈류 문제 가능성. 병원 체크 권장. 5. 코를 골거나 자다가 자주 깬다 기도 압박 가능성. 수면 클리닉 상담 권장. 이 중에 3개 이상 해당되면 베개를 한번 바꿔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써보세요. 몸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만약 바꿨는데도 증상이 계속되면 그건 베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때는 꼭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1. 낮은 베개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목혈관과 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특히 고혈압, 당뇨, 수면무호흡증이 있으신 분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권장 높이는 6cm에서 8cm예요.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니
내 몸에 맞는 높이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4. 베개를 바꿔도 증상이 계속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밤 베개 높이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시니어 건강 해설자 박건강이었습니다.